344쪽에 제목이 뭐로 잡혀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이래. 그러면 이제 법원에 취소해달라 소송은 불가 이제 못하게 됐죠. 그럼 어디다가 야 이거 이 재심사해서 다시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새로 이제 도입이 됐어. 그래서 거기 써놨지. 종래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행정절차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던 독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인정이 안 돼 왔었다. 그러나 작년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이제 이 재심사 청구 제도가 비로소 도입이 됐다. 그러면 이제 법조문 오른쪽에 가니까 동그라미 1번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디다가 해당 처분한 행정청에다가 처분을 취소해달라, 철회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래서 이걸 원래 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 수정할까? 교재 344쪽에 그 아까 읽었던 위에서 내려오면서 동그라미 5번이 있었지. 5번은 이걸 뺐어야 되는데 그냥 남겨버렸네. 이제는 뭐가 된 거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건 아니지만 행정기본법에 이 재심사 행정기관에 대해 신청하는 권리가 보장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내가 실수였어. 이 5항은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지를 못했어. 그래서 5항 344페이지 위쪽에 5항은 이제 삭제. 이제 신청권이 인정이 되게 됐다고 맨 아래 쌍가로 4번에 의해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보면 누가 신청할 수 있지? 행정기관에다가 당사자만. 당사자라는 거는 어떤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 따라서 그 밑줄 쳐. 당사자. 그래서 거기는 당사자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지? 상대방. 어떤 처분의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을 말하고 여기에 이 상대방이 아닌 어떤 법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신청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해관계에는 안 돼. 당사자만.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 그 옆에 제재 처분이나 강제는 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그거 제외야, 제외. 제재 처분은 뭐 위반했다고 영업 정지시키고 뭐 허가 취소하고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행정상 강제는 여러분들이 안 배웠겠지? 뭐 뒤에 강제 집행 뭐 이런 거, 강제 철거, 세금 강제 징수 이런 걸 말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외. 이런 거 낼 때 포함이라고 낸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나오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지? 줄여서 공부하면 소송. 이거 행정조치 이거 잘못된 거니까 취소해달라. 이거 소송을 못하게 됐더라도 어디다가 셋째 줄에 그지? 처분한 행정청에 뭐 해달라고? 취소해주든가 철회해주든가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청할 권리를 새로 법으로 인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색깔 입혀놨자. 위에서 말하는 제재 처분이란 이런 거라고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읽어두고요. 그러면 어느 에 해당할 때? 위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에 밑에 색깔 입힌 거에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지? 그러면 설령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없게 됐더라도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처분한 행정청에 취소, 철회, 변경해달라고 신청한다. 세 가지가 뭐죠? 1번 첫째 끝에 당사자에게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었대. 뭐가?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뭐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했는데, 그죠? 그게 하게 된 사실관계란 건 어떤 위반 사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법률관계는 뭐 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나중에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응?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응? 그 새로운 증거가 이미 있었다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어떤 결정이 나왔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증거가 없었으니까 행정청이 뭔가 조치를 한 거지. 근데 나중에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그 결정이 그 증거가 있었다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되었을 새로운 증거, 줄여서 공부하는 거야. 새로운 증거가. 세 번째는 엄청 기네. 예. 근데 긴데 이제 앞에서 보면 민사소송법 몇 조까지는 하지 말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그래서 나는 또 대통령령으로 뭐뭐 정해놨나 그것도 찾아서 거기다 화살표에 연결한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보니까 뭐야? 응? 야, 국민한테 그 어떤 처분한 공무원이 관련 뭐야? 직무상 범죄를 범한 경우, 응? 뇌물 받고 나한테 이렇게 딴 사람을 봐주느라고 나한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이런 경우겠지? 그래서 그 공무원이 걸려가지고 이제 범죄를 범한 거로 인정된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 국민에게 처분을 하게 된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 변조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다음에 누군가 증언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불이익 조치가 나가게 됐다고 밝혀진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서 판단이 누락된 경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마치 이제 민사소송에서 판결 나왔는데 나중에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재심을 허용하는 사유와 같은 그런 유사한 사유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에다가 나에 대한 조치 취소해 주든가 철회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 2번 신청은 뭐야? 어떤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처질 끝에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게 중요하지. 중대한 과실이 없이, 그러니까 행정청이 자기한테 뭐 어떤 불이익 조치를 했는데 원래 불이익 조치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너 할 말 있냐, 의견 진술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의견 진술해야 할 때 그때는 자기가 잘 생각을 못해서 자기한테 엄청 유리한 증거인데 그거를 진술을 못했다든지, 또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그런 진술을 못했다든지, 또 소송에서 그러한 진술을 못했다든지, 이래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위에서 말하는 자기한테 이런 유리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을 못한 경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면 중대한 과실 없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지?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그 절차, 소송이나 어떤 행정청이 하는 처분 절차 등에서 이게 자기가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그런 유리한 주장을 못했다면 이거는 재심 청구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 반대로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3번 시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위에서 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안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돼. 응? 사유를 안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면 안날부터는 60일이네. 그럼 몰랐어. 위에서 말하는 이렇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걸 모르고 5년이 지나버리면 5년 뒤에는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가 있는데 알았다면 안날부터 60일 안에. 사유가 있는데 몰랐다면 적어도 5년 안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는 청구해야 돼. 응? 그 숫자 2개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사항. 그러면 이제 재심 청구를 받은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결정을 해야 돼. 응? 자, 행정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그
근데 이게 이제 그 재심 신청을 받은 기관이 무슨 위원회로 운영되는 기관이야. 그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지. 합의제가 이제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독 행정기관이야. 응? 단독적으로 결정하죠. 그런데 무슨 위원회, 뭐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있잖아. 이렇게 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경우는 180일이지. 그것도 조금 다르니까. 자, 이 재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합의제 기관은 180일 이내에. 이게 중요한 단어고, 어쨌든 그 재심사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줘야 된다. 응? 신청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 기간. 다만은 이제 그냥 첨부해서 그냥 읽어두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위에서 말하는 90일과 180일 안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못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돼? 그 기간 90일, 18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기간 계산을 해서 똑같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대. 응? 그리고 연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그건 뭐 일반적인 법 규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90일, 180일 요거에다 초점을 두고 기억. 그리고 그 기간만큼 한 번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만 해둡시다. 그 다음에 6항은 5항은 못하네. 행정기관에다가 행정청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신청받은 행정청이 신청받은 행정청이 재심사하는 도중에 뭐래? 응? 재심사 결과 나왔는데 그거 취소나 철회 변경 안 하기로 했다. 응? 이런 통보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 통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응? 그래서 재심사 결과가 통지됐는데 그 결과 통지 중 원래의 처분을 안 바꾸는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서 두 번째 때 뭐 소송을 한다든지 불복할 수 없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 그런데 6번은 이거지.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하는 게 직권 취소야. 국민이 뭐 취소해달라고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세금 부과를 했던 세무서장이 스스로 알아서 이거 세금 잘못 부과됐네? 알아서 취소하는 거. 응? 이런 게 직권 취소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행정청이 자기가 한 행정조치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해서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와 그다음에 뭐야? 위법은 없고 적법한 것인데 여기 이제 철회가 나왔죠. 스스로 이제 철회한 거야.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쯤에 배울 수 있나? 취소라는 조치와 철회라는 조치는 구별을 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지.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경우가 철회지. 네. 똑같이 효력을 없애는 건데 취소는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 위법이 있다고 뒤늦게 발견해서 취소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거고, 철회는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한 조치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유지시킬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장래를 향해 없어지게 만드는 게,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철회지. 어쨌든 행정기관이 스스로 취소를 했거나 스스로 철회해서 원래 행정행위 처분의 효력을 이제 없애버린 경우, 이때 그런 취소나 철회하는 처분의 재심사의 취소나 철회는 행정청이 재심사하더라도 처분의 재심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영향받지 않는다의 포인트가 되겠지? 행정청이 직권 취소 또는 이미 직권 취소한 조치, 또 행정청이 이미 철회한 조치가 있다면 이 취소나 철회 조치는 나중에 재심사 신청을 들어와서 무슨 재심사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거의 효력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항까지가 됩니다. 응?
응? 이게 뭐야? 뭐가 들어갔지? 그 다음에 표가 입혔어. 표. 요게 자, 그 밑에 그 뭐 이렇게 1호부터 6호까지가 뭐가 이렇게 색깔 입힌 게 있지? 이게 왜 거기 들어가 있지? 이게 이어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뭔가 편집 과정에서 이상하게 엉뚱한 게 갖다 붙여진 것 같아. 응? 편집 과정에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응? 요거는 여기서는 맨 위에 거는 지워버리세요. 응? 표. 딴 파트에 뭔가 들어가야 될 게 거기가 있어. 이 박스가. 그거 지우고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뭐라고 정했느냐 거기다 좀 추가해 놓은 거지. 근데 우리 공무원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로 법률에 정해진 것까지만 문제를 내고 대통령령이나 뭐 장관이 만든 부령에 정한 내용은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는 정도. 아까 재심사해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뭐 문서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걸 대통령령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쪽을 보니까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에다가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실명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그죠? 연락처,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었던 날, 재심사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문서에다가 증명서를 첨부해서 처분청에 제출해야 된다. 신청받은 행정청은 신청서 내용이 좀 미흡하다, 뭔가 기재사항이 빠졌다,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 보완하라. 그러니까 최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주면서 보완하라고 요구를 여기는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네. 특이하고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앞서 뭐했어?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원칙적으로 90일, 180일 아니었어? 그 안에 이제 재심사해서 결과를 통지해 줘야 되잖아. 그 기간에 요거 보완을 요구했던 기간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 응?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시행령은 안 돼. 문제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잖아. 응?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행정청은 아까 뭐였어? 90일, 180일을 불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연장할 때는 연장한다는 통지서에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제4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표가 위로 올라가 버렸어. 위에 있는 표가 이 대통령령 조항에 딸려 있는 5가지 항목인 거야. 응? 그래서 뭐 굳이 그냥 안 외워도 될 사항이다. 응? 들어보자. 이제 내년에 처음 출제할 텐데 나온다면 그러면 앞에 법률 규정만 갖고도 충분한 거야. 그것만 갖고도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불가, 쟁령 뭐 이런 거 하면서 지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본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효력은 뭐야? 아까 확정력 또는 존속력이라고 하는 효력에 하나는 불가, 쟁력. 또 하나는 불가, 변력. 그러면 불가, 변력은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변자야. 변경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누가?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란 행정청이 국민한테 딱 어떤 법 집행행위를 하고 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면 나중에 이거 잘못된 걸 알아서 함부로 취소 변경 철회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변자의 포인트가 있지.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일단 두 줄을 보면 뭐 요건을 못 갖췄거나 하자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행정청은 그걸 원래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하는 게 원칙인 거야. 응? 그게 법치행정상 맞는 거지. 하지만 두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줄 일정한 행정행위는
자, 일정한 행정행위.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일정한 성격 갖는, 구체적으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정한 행정행위는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밑줄, 중요한 거. 누가? 행정기관, 행정청. 자기가 한 행위 스스로 취소나 변경, 철회에 거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스스로 취소나 취소, 철회,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 그러면 자,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누구를 구속하는 효력이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야.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거는 행위의, 행정기관이 한 행위의 성질, 내용 때문에, 그 성질이나 내용이 갖는 특성 때문에 인정되는 효력이라서 뭐라고도 부른대. 셋째 줄 끝에 실질적. 실질이 가리키는 건 내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른대. 그러면 여러분 아까 불가쟁력 했지?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 쟁송기간, 소송기간 지나버리면 누가? 국민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만드는 거. 그죠? 그리고 이거는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과는 상관없이 법이 정한, 소송법이 정한 소송기간 지나버리면 그냥 발생하는 효력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형식적 존속력,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했지. 그 차이가 나지. 그래서 그리고 불가쟁력은 국민,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같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효력인데, 불가변력은 행정청에게 발생하는 효력이다. 그럼 왜 인정하나? 바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첫째 줄에 신뢰보호입니다. 신뢰보호. 신뢰보호를 통한 국민과의 법적 안정성. 국민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의 목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불가쟁력은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뭐하지? 빨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정을 짓자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거라면, 이거는 일단 국민하고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자. 그런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 자, 그 다음에 인정 범위. 아까 모든 동그라미 1번. 일정한 행위에만 인정된다 했지. 일정한 성질을 갖는 행위, 일정한 내용을 갖는 행위만 인정되는데, 이런 것들. 1번 뭐야? 준사법적 행정행위. 준사법적이라는 말이 뭐든, 사법하면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재판이 떠오를 거야. 그래서 마치 재판 절차처럼 행정기관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 있잖아. 재판에 준하는 어떤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 그게 준사법적인 행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웠지? 확인행위. 뭔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정을 내려줬어. 그치? 예를 들어서 시험의 합격자 결정,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 치렀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A가 당선자다 확정 발표를 했어. 결정.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잘못 발표했다. B가 당선자다. 바꿔봐. 난리가 나. 그죠? 양쪽 지지자들 간에 난리가 나겠죠? 이거 올라가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는 관계없지만,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행정기관이 스스로 뒤집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어떤 이런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되고, 스스로 일단 결정을 한 뒤에는 스스로 취소 변경 함부로 못한다. 다만 절대 못한다는 말 아니고 쉽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행위, 합격자 결정, 당선자 결정 같은, 그 다음에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된다. 취소 변경을 절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해서, 적어도 상대방이 자기한테 무슨 허가니 면허 나온 거
자기는 적법하게 받았다고 믿고 영업 중인데 그제 투자해서 행정기관이 그거가 잘못 내줬어 미안 없던 일로 취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응? 그러면 국민은 신뢰가 무너지고 그죠? 국민과 맺었던 법정의 안정성이 깨지니까. 응?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그걸 취소하거나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엄청 크게 나올 때 그때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함부로 취소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취소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될 중대한 공익적 요청이 큰 경우. 응?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그래서 보통은 그냥 여기 일정한 성질의 행위만 인정된다.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2번은 간단하게 무효라면 무효인 행위는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무효인 행위 인정 안 됩니다. 관련 판례 볼까요? 1번이 잘 나옵니다. 판례 1번 체크. 자, 거기 보니까 1번.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행위를 하는 행정청 자신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이 취소나 변경 처리할 수 없다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은 자, 불가변력은 그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같은 종류,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대상이 달라질 때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냅니다. 구체적인 예는 안 들어놓으면서 판결문에 가까이 써 있어요. 응? 그래서 예는 내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시험에 있어서 당선자, 합격자 결정 같은 거 생각해봐. 이거 아까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성질의 행위로 본다 그랬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합격자 결정을 내렸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막 응시원서에다가 막 거짓으로 막 허위 기재를 막 해가지고 뒤늦게 밝혀졌어. 이런 경우는 뭐야? 상대방의 신뢰보험이 법적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합격 결정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달라지면 상대방 아무 잘못 없고 행정기관만이 실수로 뭔가 합격자 결정을 잘못했다. 그런 경우는 쉽게 취소 변경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 똑같은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도 상대방에게 잘못이 크고 그러면 그거는 또 불가 변력이 인정 안 될 수도 있고 알아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는 그런 행위라 하더라도 이게 사안별로 불가 변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되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거기 보면 과세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나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무서장한테 세금 부과를 받고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의 신청 결과 뭐가 나왔대? 야 저기 이의 신청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야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해 하고 이제 내려졌거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과세관청이 옳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여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했는데 세무서장한테 다시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 주장 맞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세금 부과했던 걸 취소를 해줬대. 그래놓고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번복한 게 바로 불가변력에 위반됐다는 거야. 번복을 해서 똑같은 내용의 세금 부과를 다시 한 거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불가변력 위반이라는 거예요. 2번도 잘 나옵니다. 이거 번호가 똑같은 게 3번이 또 번호가 붙었네? 그치? 똑같은 판례가. 응? 그래서 나도 4번. 자, 4번을 보면 첫째 줄에 뭐 났어? 세금 부과가 있고 쟁송이 진행 중이라 그러지. 그럼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세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 제기해서 재판 진행 중이래.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세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판결 나오기 전에도 아이고야 우리가 잘못하고 소송에서 질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자. 그러면 소송 도중에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한 세금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소송은 계속 갈 필요가 없겠지? 그렇죠? 소송은 끝나는 거야.
원래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알아서 취소를 해버리면 소위 우리가 이제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어요. 응? 그래서 소외이익이 없다고 소송 각하시켜. 자, 어쨌든 소송 쉽게 얘기해서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자기가 세금 부과한 거 잘못한 거 맞다. 근데 잘못이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절차를 안 지켜서 절차자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세금 부과한 내용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아니고 절차하자. 절차에 위법이 있다. 그걸 인정한다. 세무서장이 절차 안 지키고 한 거 위법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원래 세금부가 취소시키고 절차를 새롭게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다시 똑같은 내용의 세금 부과를 했더라도 그거는 뭐야? 그거는 불가 변력에 어긋난 게 아니야. 응? 그래서 그거는 원래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 있던 걸 보완해서 똑같은 내용의 세금 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했더라도 불가증력, 불가변력 등에 어긋나는 거 아니래. 응? 그래서 실적으로 번호는 4개지만 2번과 3번이 동일한 판례인데 이것도 중복이 돼버리는 이건 오류가 났다. 응? 이건 아마 내가 잘못 준 것 같아. 이게 번호 중복이 돼. 그래서 1번, 2번, 4번 3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효과. 이제 이해했으면 끝난 거야. 불가변력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야? 행정청. 근데 행정청이 만약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그런 행위를 쉽사리 취소 변경했다면 어떻게 돼? 그건 위법이 되겠죠. 응? 불가변력이 위반된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이거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뭐야? 저 끝에 원래 하자가 있던 위법이었던 행위가 적법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행정청은 불가변력 때문에 지가 한 행위를 위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하겠으나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상대방은 불가변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는 야 이거 위법인 조치야 취소자로 소송 낼 수 있다는 얘기지. 단 소송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미 지났다면 불가증력 때문에 소송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줄에 이 말은 불가변력은 행정청에게만 미치는 효력이지 국민 즉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효력이니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는 행정청은 알아서 취소 변경 못 해주더라도 상대방은 위법을 주장해서 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다. 그러면 불가쟁력이라는 효력과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은 어떤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효력이야. 아까 보면 불가쟁력은 소송 기간 지나면 그냥 못 다투게 하는 거고 소송 못 하게 하고 불가변력은 그리고 불가쟁력은 국민한테 발생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그 행위가 하는 성질 때문에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하게 하는 거고, 그지?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 결과.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은 쉬운 얘기. 어떤 행정기관의 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즉 소송기간이 지났다 해서 불가변력이 따라서 발생하는 관계도 아니고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라 해서 불가쟁력이 따라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불가변력도 뭐 따라서 거기서 같이 발생한다. 그럼 다 그런 말은 틀린 거고. 2번을 자 문장을 둘로 쪼개면 첫째 줄은 2번의 첫째 줄은 막 불가쟁력이 발생했대. 이제 다 아는 거 확인하는 거야.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면 국민이 소송을 못하게 된 거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못하게 됐을 뿐. 그죠? 행정기관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행정청은 알아서 직권으로 취소 변경 철회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줄 끝에 어떤 행정기관의 행위에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다. 그럼 행정기관은 지가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 변경 철회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상대방 국민은 관계가 없는 거지. 상대방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소송기간 안 지났으면 얼마든지 행정소송 제기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다음 페이지니까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대상, 누구한테 효과 미치는 효력이냐? 응? 불가증력은 국민, 불가변력은 행정청. 그 다음에 불가증력은 단순히 내용이나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하고는 상관없이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기간 지났다 하면 그냥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절차적인 효력이고 내용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효력인 반해 이렇게 부르죠. 근데 불가변력은 행위의 성질이나 내용이 한번 행해지면 국민이 그걸 신뢰하고 그 안정적 관계를 지속시켜야 될 필요성이 큰 그런 행위, 일정한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위의 내용 성질 때문에 인정되는 의뢰에서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모든 행정행위 인정되냐, 일정한 성질을 갖는 행위에 인정되냐, 여기 차이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표로 강제력. 말 그대로 이건 별 논점이 없어요. 크게 한 2개 정도인데, 자, 강제력은 뭘 전제로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뭘 전제로 하냐면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의무. 응?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전제를 해야 돼. 국민한테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돼? 자, 의무를 이행을 안 해. 이행 안 하는 걸 우리가 의무 불이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거나 또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뭐 큰 차이 없이 쓰입니다. 응? 그러니까 조금 차이를 두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건 이행할 게 남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 위반은 이미 저질러 버려서 이행할 게 안 남아 있는 경우 말합니다. 어쨌든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목적이 의무를 앞으로 장래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이게 강제 집행입니다. 강제력. 응? 그래서 그리고 위반한 경우는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뭐 벌 같은 거 제재를 주는 거. 이거는 이제 강제. 예? 강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세금 안 내면 어떤 강제 수단을 쓰지?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갖고 걷어가 버려. 그죠? 건물 철거 명령을 안 따르면 강제로 와서 때려 부숴. 이런 게 강제. 응? 이거 뭐야? 무단횡단하면 뭐 과태료 얼마. 그죠? 이거 물린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게 제재지. 뭐 청소년에게 술 파는 업소가 있다? 영업 허가 취소. 뭐 이런 게 제재예요. 응? 그래서 뭐 별건 없고 이 둘 강제할 수 있는 힘, 강제력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 제재력. 응? 근데 이거 개인들 관계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거지. 응? 누가 내 돈 안 갚아?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누가 내 돈 빌려가 놓고 나하고 계약으로 정해서 돈 빌려가고 언제까지 갚는다. 뭐 이렇게 해서 다 계약서 쓰고 했는데 안 갚아. 안 갚는다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 내가 그 집에 쳐들어가서 다 뒤져가지고 응? 이거 빚 갚은 거로 하자. 뭐 기금속 막 챙겨갖고 나와? 이러면 오히려 강도로 처벌된다 그랬어. 그죠? 응? 응. 응. 그런데 세무서장은 세금 안 내면 스스로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개인끼리는 아까 돈 안 갚으면 내가 가서 스스로 강제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 법원에다 소송 내야 돼. 국가의 힘을 빌려야 돼. 국가기관에. 법원에 소송을 내서 이거 의무를 이행하게끔 나 권리자를 도와달라.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가는 거야. 법원에. 응? 그게 다르죠. 세무서장은 직접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안 내면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안 걸어요. 세무서장은 스스로가 직접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가. 그리고 세금 걷어가. 이게 다르죠. 또 우리가 누가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 응? 내가 두들겨 패? 내가 직접 처벌할 수 있어? 그랬더니 누가 나를 때렸다. 가정에. 나도 때리면 쌍방폭행. 둘 다 처벌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치국가사에서는 맞고 사는 게 편해. 그죠? 안 맞으려고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나 죽을 둥 살 때. 근데 예외가 있지. 나 계속 맞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럴 때는 저항을 해야지. 그대로 맞아 죽을 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저항은 그는 정당 방위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기 최소한의 방어를 넘는 과잉 행동을 하면 이게 또
똑같이 범죄로 와서 처벌 대상이 돼요. 응? 아, 그래서 이 옛날에 그런 얘기지. 이거는 뭐 행정법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아마 자취하는 친구였는지 하여튼 뭐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이거 뭐가 들어왔다. 응? 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하여튼 50대 하여튼 남자가 이제 그 절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했어? 두들겨 팼어. 응? 그 범인은 굉장히 체격도 왜소하고 힘도 별로 없대. 왜소한 체구에다가 하여튼 그랬대. 50대 남자였는데, 근데 여기 제압을 했으면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는데, 응? 거기서 한 벌 더 나간 게 문제야. 그 빨래 건조대 있지? 그 쇠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알루미늄 같이 그걸 갖고서 머리까지 내려친 거야. 이거 뭐야? 오히려 범죄로 나간 거야. 그래서 처벌됐어요. 응? 그 사람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정당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인을 제압하는 정도. 그래서 이미 책도 왜소하고 제압이 다 됐어. 이제 경찰에 인계하면 끝나는 일이야. 자기가 할 일은. 근데 거기서 너나가 이미 제압이 된 사람을 그렇게 빨래 건조대로 내려쳤다. 이게 특수 폭행이라는 거야. 흉기를 가지고 내려치는 거. 흉기라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흉기야. 특수 폭행죄로 처벌. 그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지, 그지?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과잉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개인들 간에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의무 이행을 확보하거나 권리 실현을 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 국가기관의 힘을. 다만 예외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되는데 그건 내가 전철에서 내려갖고 가는데 누가 내 가방, 핸드백을 훔쳐갖고 막 도망간다. 그럼 순간에는 쫓아가서 잡을 수는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예외로 인정이 돼. 그렇지만 그것도 뭐 과도하게 폭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뭐 죽을 지경으로 나를 뭐 때린다, 막 칼로 찌르려 한다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건 허용이 되지만, 근데 이제 국가기관은 지 스스로 자력으로 강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게 특성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 자력 집행,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자력 집행을 하려면, 자, 이거야. 거기에 법적 근거에 원래 이거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의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의무가 부과되려면 국민에게 의무가 부과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법률 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법률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끔 정해놓은 법률이야. 근데 의무를 이행을 안 하거나 위반을 해. 그러면 이거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하고 뭐 제재를 가하고 하는 거, 이 법률이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걸까 아닐까? 이거의 근거가 될까 아닐까? 안 된다고 봐요. 응? 이 법은 의무만 부과하도록 한 법률이고,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위반한다고 해서 강제하거나 제재하려면 이 법률 갖고는 안 되고, 따로 이렇게 강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 근거 조항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래서 그거 뭐라고 써놨지? 법적 근거에 과거 얘기를 먼저 했지. 과거에는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그 의무 이행을 안 하면 강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법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오늘날은 그렇게 안 본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전제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와 의무 이행을 안 한다고 강제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의무 부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명, 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동시에 의무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다. 그러면 X. 아니죠. 따로따로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얘기가 그게 공부할 사항이에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 인정범위 하면 이거 지금 의무를 전제로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의무부관행위, 하명행위. 하명행위는 명령적 행위. 응? 명령적 행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있지. 하명, 허가, 면제. 그 중에 주로 공부한 게 하명과 허가지. 그래서 뭐 했어? 하명, 의무 부과했는데, 응? 의무 이행을 안 할 때 따로 근거 있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공부한 게 허가받고, 허가라는 거 이제 법이 정한 금지 의무를 풀어주는 건데, 금지 의무가 안 풀렸는데도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제재, 처분하지만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그랬지? 뭐 그런 것도 배웠었고. 그래서 그 하명, 인정 범위에서 명령적 행정이죠. 하명행위, 의무부과가 전제되는 거다. 이거 하명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에게 권리나 신분, 이런 이익을 주는 특허, 뭐 인가 이런 데서는 강제 집행이니 이런 게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제재력. 뭐 별것도 없어요. 의무 위반에서 읽고 지나고. 이것도 의무 부과와 별도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이제 별로 이제 얘기거리가 없다. 응? 다 됐어. 그래서 시험에 어디가 주로 나올까? 오늘 행정의 효력 중에 공정력, 불가증력, 불가명 이 세 개가 집중적으로 나와.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불가증력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청에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거 있지? 그게 이제 하나 주요한 논점이 추가된 거다. 응? 네. 자, 그러면 행정청에다 재심사 청구하는 그 새로 들어온 조항은 기존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출제됐던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늘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였죠.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이것도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력, 공정력과 성결 문제 이거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고 있으세요.